무서운 눈, 강한 발톱. 그들은 사냥꾼입니다. 뱀조차 먹이가 됩니다. 숲에 먹이사슬에 옮겨진 그들은 사냥꾼이자 어미입니다. 겨울숲은 침묵입니다. 살기 위해서 나무도 물도 속도를 늦춥니다. 눈보라 속에 더 빛나는 원앙의 깃털. 겨울엔 물이 지어 있어야 추위를 견디고 먹이를 찾는 데 유리합니다. 열매는 새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고단백 캡슐입니다. 양진이는 오리나무 씨앗을 빼먹으며 배를 채우지요. 딱딱한 씨앗을 먹기 위해서는 튼튼한 부리가 필수. 멋쟁이 새는 콩알도 깨먹을 수 있는 강한 부리를 가졌습니다. 계곡을 울리는 요란한 합창의 주인공은 산개구리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짝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산개구리가 찾은 곳은 원앙이 논이는 계곡입니다. 개구리와 원앙의 만남.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뜻밖의 원앙이 물고 나온 것은 개구리 뒷다리입니다. 잡아먹혀도 짝짓기 본능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한 입에 넣기에는 너무 큰 먹잇감. 원앙은 먼저 입으로 산개구리의 뼈를 으깹니다. 원앙은 우리가 아는 순둥이가 아니라 산개구리를 포식하는 계곡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얼음장이 걷히면 먹이사슬은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물까마귀는 계곡의 또 다른 사냥꾼입니다. 바위 밑에 자리한 물까마귀 둥지, 새끼를 키우는 요새입니다. 물까마귀는 속 눈꺼풀인 하얀 순막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순막은 잠수할 때 물안경 역할을 해줍니다. 깃털엔 기름기가 많아 잘 젖지 않죠. 물까마귀는 작은 물고기나 잠자리, 날도래 유충 등을 잡아먹고 삽니다. 날도래 유충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낙엽 부스러기나 모래로 몸을 단단히 무장하고 다닙니다. 물까마귀의 사냥. 날도래 유충을 물었습니다. 먼저 바위로 올라가 패대기를 칩니다. 단단한 집 속에 숨은 유충을 꺼내기 위해서죠.
인정사정 없는 사냥꾼, 새끼를 품는 어미의 숙명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열정을 불태우는 곤충이 있습니다. 겨울 자나방이 짝을 찾아 날아오릅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암컷이 내뿜는 페로몬 냄새를 찾는 중입니다. 겨울 자나방 암컷은 날개가 없습니다. 수컷을 유혹해 알을 낳는 것이 겨울이 가기 전 어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 부부. 밤의 사냥꾼은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키웁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는 올빼미보다 훨씬 크고 중부 산악지대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잣나무로 날아든 긴 점박이 올빼미. 사냥꾼은 쥐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품 안에서 3마리의 새끼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부화 3일째. 어미가 주는 것은 먹이와 체온입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의 번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둥지도 나무 구멍 속이 아닙니다. 노출된 잣나무에 번식한 것도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영역을 지켜야 하고 집을 가져야 합니다. 힘과 재산, 그리고 정성이 뒷받침돼야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 부부, 이번에도 쥐를 사냥했습니다. 올빼미들은 야행성입니다. 하지만 긴 점박이 올빼미는 낮에도 많이 움직입니다. 부화 20일째, 새끼는 날로 사냥꾼의 본능을 키워갑니다. 새끼들의 강한 먹성은 사냥꾼 어미의 수고와 건강한 숲의 먹이사슬로 유지됩니다. 잣나무에 마련된 긴 점박이 올빼미의 둥지. 어미의 시선은 늘 둥지 주변에 머뭅니다. 4월 말, 부화 30일이 된 새끼가 둥지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날기 위해서는 걸음마를 먼저 떼야 하죠. 와, 건너뛰기는 성공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나머지는 쉬운 법. 한 번 성공하자 새끼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미가 다시 날아옵니다. 어느새 새를 사냥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끼에게 선뜻 먹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날아가 버리는 어미. 새끼의 독립을 준비하는 어미의 훈련법입니다.
이번엔 멀리 뛰기. 어느새 새끼는 과감해졌습니다. 어미가 물고 있는 먹이, 새끼에겐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자 용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발 한 발 어미 곁으로 다가서는 새끼. 하지만 추락하고 맙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나 보네요. 땅에 떨어지면 어미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새끼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고 어미는 기다릴 뿐입니다. 어미의 위치를 확인한 새끼가 다시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어미는 쥐를 물고 있습니다. 둥지를 떠나는 훈련은 혹독했고 추락이라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보상은 먹이입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 부부가 새끼를 키워낸 잣나무는 이제 빈 둥지로 남았습니다. 맹금류 붉은 배샘에 참개구리를 낚아챕니다. 밤나무 둥지에는 3마리의 새끼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금류는 암수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수컷이 사냥을 하고 암컷이 먹이를 받아 찢어서 먹입니다. 부화 4일째인 새끼들. 아직 어려서 참개구리 1마리면 3마리에 한 끼가 됩니다. 사냥은 약자의 죽음이고 강자에겐 생명의 시작이 되는 자연 법칙입니다. 밤나무 구멍에는 소쩍새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후투티가 신경 쓰입니다. 소쩍새는 맹금류지만 올빼미과 조류 중에서 몸이 가장 작습니다. 밤나무 구멍 둥지를 놓고 벌이는 소쩍새와 후투티의 신경전. 소쩍새가 쫓겨납니다. 후투티가 극성인 것은 새끼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투티는 벌레 사냥꾼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먹이 전달. 어미는 하루에 100여 번 먹이 배달을 반복합니다. 이웃집 전나무 구멍에는 다람쥐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마실 나왔다가 후투티 둥지를 보고 냉큼 도망갑니다. 다람쥐 어미는 전나무 구멍 둥지에서 5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미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자란 새끼들. 호기심이 많아 바깥 세상을 늘 궁금해합니다. 나무에 상처가 나면 다람쥐가 좋아하는 별식이 생깁니다. 다람쥐가 핥아먹는 것은 전나무 진액입니다.
새끼들이 먹이를 먹는 사이 어미는 몸단장을 합니다. 둥지 쟁탈전이 치열한 숲. 가장 강한 숲의 사냥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참매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새예요, 저기. 예민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 거리가 멀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거. 눈도 좋고 귀도 밝고 그래야죠. 짖고. 밝은 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참매는 숲의 맹금류 중에서 가장 날렵한 녀석입니다. 사냥꾼 어미와 새끼 참매 4마리, 20m 높이의 잣나무 둥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키우듯 숲은 수많은 어미들을 키워냅니다. 햇살 좋은 5월, 숲의 사냥꾼 쇠살모사가 일광욕하기 좋은 날입니다. 유혈모기 2마리도 사이좋게 나뭇가지에 몸을 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뱀은 꺼림직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느리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먹구렁이 2마리가 물풀의 나무 구멍에서 나와 가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햇살에 몸을 말리기 위해서지요. 냉혈동물인 파충류는 일광욕을 해야 생리작용이 원활해집니다. 한바탕 솔 안에 다람쥐도 놀란 것일까요? 발밑으로 또 다른 사냥꾼이 접근합니다. 숲은 먹이 사슬로 연결돼 있어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얼룩무늬가 선명한 호랑 집바귀. 지렁이 사냥꾼이지만 누군가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룩뱀은 나무를 잘 타 새알과 새끼를 잘 잡아먹습니다. 뱀이 조심스럽게 입을 벌립니다. 몸을 맞대고 머리를 숙여 버티는 5마리의 새끼들. 독이 없는 누룩뱀은 먹이를 한 입에 삼켜야 하는데 한 입에 넣기에는 새끼가 너무 큰가 봅니다. 어미가 돌아왔습니다. 침입자를 막아야 하는데. 뱀의 공격을 피해가며 어미는 둥지 주변을 맴돕니다. 어미는 뱀을 쫓아낼 무기가 없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모성만 있을 뿐. 하지만 어미는 그 존재만으로도 방패막이가 됩니다. 결국 누룩뱀이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숲의 사냥꾼 왕새매.
먹이는 숲에서 움직이는 거의 모든 것들입니다. 왕새매의 사냥은 빠르게 활강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누룩뱀을 잡아온 왕새매. 새끼가 누룩뱀의 몸통을 통째로 뭅니다. 한 입에 삼키기에는 너무 크지만 새끼는 먹이를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꾼을 잡는 자연 법칙을 부화 7일째인 왕새매의 새끼는 알고 있습니다. 낙엽송 왕새매의 둥지. 그들의 번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냥꾼 왕새매의 먹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컷이 잡아온 먹이를 암컷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을 잡은 것일까요? 등에 굵은 줄무늬, 나무를 잘 타는 다람쥐입니다. 사냥꾼 어미가 주는 먹이를 보면 숲의 먹이 사슬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것일까요? 삽처럼 생긴 앞발, 바로 두더지입니다. 숲의 유기물은 빗물을 타고 흘러 새로운 계곡에 먹이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짝짓기 중인 엽새우. 옆으로 기어다니며 낙엽을 갉아먹고 살지요. 엽새우 있는 곳엔 가재가 있습니다. 가재는 엽새우, 물속 곤충, 죽은 개구리 등을 먹는 사냥꾼이자 청소부입니다. 정성스럽게 굴을 파는 것은 배 아래 알을 붙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미는 한 달 반 동안 먹지 않고 새끼를 돌봅니다. 계곡의 사냥꾼 물까마귀. 어느새 입에는 엽새우와 하루살이 유충 등이 가득합니다. 둥지에서 나온 새끼들의 먹성은 날로 커져 사냥꾼 어미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또 패대기를 쳐서 먹이를 빼냅니다. 계곡을 찾은 호반새. 자연의 세계에서 먹이의 독점은 없습니다. 사냥꾼마다 취하는 먹이가 다르니까요. 뜻밖의 호반새가 큰 부리로 잡은 것은 가재입니다. 호반새 부부도 새끼를 키우는 중입니다. 둥지는 지하 여장군 장승 뒤편 구멍입니다. 사냥꾼 어미의 먹이를 볼까요? 숲의 곤충, 지렁이, 그리고 생쥐입니다.
호반새의 부리가 보여주는 다양한 먹이 사슬입니다. 호반새의 사냥 무기는 굵고 뾰족한 불입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곧바로 급강화합니다. 개구리를 잡은 호반새. 사냥꾼 부부는 순서를 정해 둥지로 먹이를 배달합니다. 숲은 산소 탱크이자 먹이 창고입니다. 꽃과 꿀은 유혹이며 함정이 있습니다. 제비나비를 노리는 사마귀. 사냥 무기는 날카로운 앞다리와 끈기 있는 기다림입니다. 돌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아무르장지뱀. 나비를 노려보지만 놓치고 맙니다. 매끈한 피부를 가진 도마뱀. 낙엽 밑을 배회하다 지렁이를 발견합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먹잇감. 도마뱀이 일격을 가합니다. 자연의 위계 질서는 사냥을 통해 차곡차곡 위로 올라갑니다. 도마뱀을 잘 잡는 것은 때까치입니다. 호반새도 도마뱀을 물었습니다. 잘근잘근 뼈를 으깨는 것은 새끼들을 위한 먹이이기 때문이죠. 흙에서 비롯된 먹이 사슬. 이번엔 따쥐가 지렁이를 물었습니다. 호반새는 숲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지렁이를 잡는 따쥐, 그리고 따쥐를 잡는 호반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먹이 사슬입니다. (1468년) 조선 세조의 능림으로 조성된 광릉숲.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이 온대림에는 약 6천여 종의 식물과 4천여 종의 동물이 서식합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출입이 금지됐고 국립수목원의 관리가 이어지면서 건강한 숲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가시로 무장한 이 나무의 이름은 조각자나무라고 합니다. 장수풍뎅이들의 격렬한 싸움. 커다란 뿔을 맞대고 벌어지는 수컷들의 힘겨루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도 아랑곳하지 않고 혈투를 벌인 것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승리의 대가는 조각자 나무의 달콤한 수액입니다. 이것도 장수처럼 생겼는데 그때 장수풍뎅이가 찾아오고 장수말벌 찾아오고 그다음에 오색나비 중에서도 왕오색나비고 이 나무가 이 장수들만 좋아하는가 봐요 이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숲에는 무수한 생존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령 100년의 칼참나무. 힘께나 쓰게 보이는 사슴풍뎅이가 나무에 붙었습니다. 사슴풍뎅이는 꽃무집과의 곤충으로 수컷의 머리에는 사슴뿔처럼 생긴 머리방패가 있습니다. 암컷은 수액을 먹는 데 열중하고 수컷은 교미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참나무 수액은 왕 오색나비의 특별 식단입니다. 나비의 긴 빨대는 수액을 먹을 때 유용합니다. 무서운 사냥꾼 장수말벌의 등장. 평화로운 식사는 깨집니다. 수액을 찾아오는 톱사슴벌레. 장수말벌 한 마리를 내칩니다. 장수말벌의 반격. 두 마리의 협공에 갑옷을 걸친 톱사슴벌레도 힘을 잃어갑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숲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목의 틈새에서 이름 없이 숲을 지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야행성인 메토끼가 낮에 나온 이유는 풀이 쑥쑥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르르 몰려오는 새끼 원앙들. 돌봐야 할 새끼가 많기에 어미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나온 지 3일째. 풀밭은 나들이를 하면서 배를 채우는 곳입니다. 새끼들이 좋아하는 것은 새순. 메토끼의 차지였던 것이지만 먹이 다툼은 없습니다. 새끼 원앙은 40일 넘게 어미를 따라다니며 생활합니다. 풀밭을 누비며 배를 채운 원앙 가족. 어미는 새끼들을 물가로 유도해 갑니다. 숲에 여름 철새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부화 이틀째인 새끼 5마리가 어미를 기다립니다. 꾀꼬리는 숲의 요정이자 벌레 사냥꾼입니다. 어미는 입안 가득히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 매달린 둥지. 꾀꼬리는 풀잎과 거미줄을 재료로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듭니다. 새끼를 키우기 위해선 벌레를 찾아 숲을 누벼야 합니다. 사양제비나비는 등칠게 산란합니다.
흰노랑 나비는 풍개나무 잎에 5, 60개의 알을 무더기로 낳습니다. 애벌레의 먹이 식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애벌레가 갉아먹는 잎을 청설모는 좋아합니다. 잎사귀도 먹고 고단백의 애벌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꾀꼬리도 애벌레를 물고 왔습니다. 새끼들은 둥지가 비좁을 정도로 성장이 빠릅니다. 그만큼 어미의 먹이 배달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은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불어난 물에 빠진 새끼 고라니. 물살에 허우적거리며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몸은 젖고 힘은 빠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어미입니다. 밤나무, 붉은 배새매의 둥지도 흠뻑 젖었습니다. 새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미의 체온과 먹이입니다. 하지만 거센 비바람 속에 사냥꾼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꾀꼬리는 빗속에서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미를 기다리는 간절함. 새끼가 둥지 밖에서 어미를 맞이합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오는 것을 보지 않고도 합니다. 장대비 속에서도 어미 오는 소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새끼들에게 배고픈 만큼 간절한 것은 아직 없었으니까요. 자연의 시련도 사냥꾼 어미의 모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뱀 허물 쌍쌀벌. 애벌레를 잡아 경단을 만드는 숲의 작은 사냥꾼입니다. 쌍쌀벌 왕국은 여왕의 지배와 일벌들의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벌집의 물기를 입으로 빨아 뱉어내는 일벌들. 여왕의 자손들을 위해 일벌들은 사냥하고 왕국을 넓혀갑니다. 직접 키우지 않고 맡겨서 키우는 얌체어미도 있습니다. 개미가 애벌레에게 햇볕을 쬐주려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순간 개미살이 맵시벌이 애벌레 몸속에 산란관을 꽂습니다.
맵시벌의 알은 개미 애벌레의 몸을 파먹으며 커갈 것입니다. 또 다른 얌체어미, 낙작 맵시벌. 잣나무 나무 토막 속에 살고 있는 애벌레를 찾는 중입니다. 나무 속 애벌레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힘껏 산란관을 꽂습니다. 산란관은 강력한 드릴입니다. 제 몸 길이보다 긴 산란관을 가진 맵시벌. 얌체 어미지만 어미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광릉숲에선 최근 진기한 숲의 요정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탓인지 남방계 희귀조류인 황금새, 팔색조, 긴꼬리 딱새 등이 번식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북방 긴꼬리 딱새. 놀랍게도 광릉숲에서 번식 과정이 포착됐습니다. 암수가 부지런히 이끼를 물어와 둥지를 만듭니다. 북방 긴꼬리 딱새는 최근 별삼광조라는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삼광조는 긴꼬리 딱새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방 긴꼬리 딱새도 어미가 됐습니다. 벌레로 새끼를 키우는 그들은 사냥꾼이자 숲의 요정이죠. 휘파람새의 둥지. 그러나 크기가 다른 갈새갈이 놓여 있습니다. 두견이가 탕란을 한 것입니다. 어미는 제 새끼를 몰라봅니다. 알에서 먼저 부화한 두견이가 휘파람새 알을 둥지 밖으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미는 정성으로 남의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의 빨간 입속은 끊임없이 모성을 자극하죠. 비좁아진 둥지. 두견이 새끼가 둥지를 나옵니다. 휘파람새 어미는 쉬지 않고 벌레를 잡아옵니다. 원수의 새끼를 위해. 밤의 사냥꾼 솔부엉이. 죽은 참나무 구멍 속에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화 12일째인 새끼 3마리. 갈라진 나무 틈이 바깥 세상과의 통로입니다. 어미를 기다리며 새끼들이 희한한 소리를 냅니다. 맹금류보다는 벌레 소리 같이 들리죠? 어미가 잡아오는 먹이는 주로 나방입니다. 솔부엉이는 맹금류 중에서 번식이 가장 늦은 편입니다. 여름철새여서 8월 중순까지 새끼를 키웁니다.
솔부엉이는 딱정벌레나 나방을 주로 사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자신과 새끼를 위한 만찬. 깃털을 뜯어가며 먹잇감을 손질합니다. 고목 속에서 보낸 한 달.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새끼들이 이소 준비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오르는 발톱에 제법 힘이 붙었습니다. 사냥꾼의 새끼에서 이제 사냥꾼으로. 솔부엉이의 홀로서기를 어미가 지켜줍니다. 가을, 어미나무도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열매는 어미의 분신입니다. 자연은 버리고 썩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사냥꾼의 눈과 발톱에 숲에 건강한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약한 숲의 사냥꾼들. 고단하지 않은 어미의 삶은 없습니다.